이미 트럼프가 다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물가 영향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반면에 중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은 미국에 최종 소비재를 꽤 많이 수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패가 보이지 않아요. 왜 중국을 세게 안 때렸는지 바로. 그죠? 생각보다 덜 때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택적으로 때릴 것 같잖아요. 시나리오별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원래 몇 프로 때린다 했죠? 예. 60% 때린다 했잖아요. 60% 때리고 나머지 나라 20% 때린다 했잖아요. 만약 여기까지 올리면은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죠. 예. 일단은 관세 전쟁 시작된 게 미국과 가장 교역 관계가 많은 빅3 먼저 일단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순서 어떻게 되죠? 멕시코, 중국,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요새 지역부터 먼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뭐 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요 내용 관련해서 뭐 얼만큼 어떻게 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 요렇게 딱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붙었을 때 미국은 과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만큼 영향을 받을까? 충격을 받을까? 또 반대편 나라는 이렇게 둘이 싸우면은 반대편은 얼마나 터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이 내용은 다른 채널에 다루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로 인해서 양 진영 미국과 반대편 나라들이 얼만큼 충격을 받을지에 대한 충격을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세 나라를 했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인데, 우리가 보실 때 캐나다와 멕시코와 환무리와 중국은 좀 따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 대한, 부분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방송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잘 아실 겁니다. 25% 관세를 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과 달리 이거를 장기전을 미국에서 끌고 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전은 가지 않을 것 같고 좀 상대적으로 단기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전에 이 캐나다와 미국이 이제 그 캐나다, 멕시코를 때렸는데 근데 이 단기전에도 특히 이제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짧게 붙어도 아마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일단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은데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캐나다, 멕시코의 주요 그 산업이 다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이 연동이 되어 있고 또 대미 수출 의존도가 무려 GDP 한 20% 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게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 아마 이 두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미국은 괜찮을까? 캐나다, 멕시코? 아니죠.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 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급망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물가도 약간 영향을 상방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성장은 하방, 물가는 상방으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25%를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GDP 0.4% 정도 약간 부정적으로 감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자산 시장 뭐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이 커지겠죠.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캐나다와 멕시코 관련해서는 장기간이 아닌데 단기간에 붙어도 양국의 어떤 의존적인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좀 데미지 줄 것 같다 말씀 좀 드렸고 반면에 중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요번에 원래 어떻게 했죠? 원래 캠페인 동안 한 60% 때리겠다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얘기한 것보다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고 우리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세게 딱 때린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약하게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거는 여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어떤 프레셔가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중국도 결코 만만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뭐 제가 오늘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좀, 특정 산업 또는 실리 협상 위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관세를 좀 세게 갈 것 같고, 또 반대로 지금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하지만 중국도 미국과 세게 붙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복 관세는 하되 미국에 큰 이슈가 없을 정도의 어떤 산업 위주로 좀 보복 관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와 달리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제대로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확실합니다. 글로벌 성장이 더 둔화되고 물가 상승, 환율 불안해서 부작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만약에 세게 붙게 되면 글로벌 제대로 불확실성이 점증이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2025년 금년도와 내년도의 글로벌 성장률은 아마 1%대로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와 그리고 중국의 영향은 좀 지금 현재 어떤 단기적 충격파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본론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교육 파트너 1, 2, 3를 자 이제 딱 선전포고를 해서 이제 포를 쏘기 시작했는데, 그럼 포를 쏘게 되면은 미국은 괜찮을까요? 미국이 이 관세를 때리게 됐을 때 영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뭐 참고로 여담이지만은 우리 여러분 관세 25%, 멕시코, 캐나다 25%되고 중국 10% 추가로 관세 인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관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 미국 사람 내는 겁니다. 그죠? 25% 늘린다고 해도 저쪽 편에 캐나다, 멕시코가 25%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수입해서 쓰는 미국인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2월 4일부터 오늘 촬영한 날짜죠. 2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25% 때리고 중국에서 10% 추가 관세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3%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1, 2, 3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얼마나? 11%로. 그러면 관세율 3%에서 11%로 올라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뭐랬죠?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물가는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 두 가지 영향을 준다 했잖아요. 그럼 과연 관세율이 3에서 11로 평균 11로 올라가면은 성장은 얼마나 둔화될 거고 물가는 얼마나 오를 건가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게 아니라 미 연준에서 모델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성장률 둔화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가 되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연준의 모델링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만약 관세가 1%씩 오를 때마다 미국 GDP는 연 0.14%가 감소를 하게 되고, 반면 코어 PC는 0.09%가 물가가 오른다라고 여기서 모델에서 계산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3%에서 8%가 더 올랐잖아요. 그죠? 8%더 올라서 11%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다 합산해 보면 현재 성장률은 GDP 성장률 금년 내내 요 레벨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성장률은 마이너스 1.1%가 둔화가 될 거고, 물가는 0.7%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죠?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한 1% 이상 예상했던 것보다 이 관세 때문에, 이 3개국 관세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반면 물가는 0.7 정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금 오늘 발효된 2월 4일절 발효된 여기 있죠? 관세율인데 여기 보시면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평균 관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1900년 초반에는 미국 평균 관세율이 한 30%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30% 근처 갔다가 쭉 했다 계속 줄어들어서 보시면은 2000년 줄어들었다 최근에 약간 올라와서 한 3% 수준인데, 말씀 드린 대로 오늘 드디어 이제 중국
미국과 캐나다 25% 때리고 중국에서 추가 10%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평균 관세율이 현재 3%에서 11%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원래 몇 프로 때린다 했죠? 예. 60% 때린다 했잖아요. 60% 때리고 나머지 나라 20% 때린다 했잖아요. 만약 여기까지 올리면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 어떻게 될까요? 있습니다. 25%.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11%까지 올렸는데 이 정도로 한 1% 정도 감소했는데 만약에 25%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미국 성장률 한 2, 3% 꺾인다는 얘기죠. 물가도 영향을 주겠지만. 예. 물론 이제 물가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1차적으로 현재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 압박을 관세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쟁을 세게 때릴수록 나도 내상을 좀 심하게 입는다. 요걸 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없고 내상을 얼만큼 있는지 오늘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물가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누자면은 물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죠? 바보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제가 방송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거는 요거는 그냥 미 연준이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한 모델 자료고요. 트럼프가 지금 결국은 재선은 아니죠. 아무튼 다시 당선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서 인플레이션 빨리 종식시켜 달라는 요인 때문에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적게 주면서 관세 전쟁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빅3 교역 파트너가 보시면은 멕시코 제일 크고요. 그다음 캐나다, 차이나, 캐나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 빅3인데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소비재. 개인들 쓰는 소비재에다 관세를 딱 때리면 바로 비싸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바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결론은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는 게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그 자본재, 공장 운영할 때 이런 자본재,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할 관세를 집중 때릴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관세 효과가 인플레이션 영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쪽으로 갈 여지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비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바로 그 비싼 가격을 바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바로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중간재와 자본재로 때린다면 특히 때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 크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십시오. 자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기업 운영해요. 그런데 이 중간재 같은 경우를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관세를 맞아서 100원 하던 게 120원, 125원이 돼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미국에 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의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생산한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되죠. 그럼 이게 결국 디플레이션, 중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중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많습니다. 아까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각했네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전체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의 70% 이상이 소비재가 아니에요. 즉 자본재와 다 중간재입니다. 자, 그래서 25% 딱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트럼프가 다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물가 영향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대로 교육은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25% 때렸지만 이들 나라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와 중간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원투 교육 파트너 때렸지만은 인플레이션 영향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미국 기업들의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더 커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은 미국의 최종 소비재를 꽤 많이 수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패가 보이지 않아요. 왜 중국을 세게 안 때렸는지 바로. 그죠? 생각보다 덜 때렸고 앞으로도 선택적으로 때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을 좀 제어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요 흰색이 자본재고 여기가 중간재고 여기가 마지막 그 최종 소비재입니다. 근데 멕시코와 보세요. 멕시코와 캐나다 한번 보실래요? 멕시코, 캐나다 흰색과 여기 적색인가요? 주황색 이 두 나라를 보시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전부 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70% 이상이 자본재와 중간재잖아요. 반면에 중국 애들 볼래요? 중국은 한 절반 정도가 최종 소비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과감히 25%딱 때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최종 소비재가 아니니까 영향이 좋은 거죠. 굴복시키는데요, 좋으면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좋고. 반면에 중국은 그렇게 때려버리면요, 미국이 바로 인플레이션 유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일드하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들의 패가 읽혀지시죠? 그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요번에 그 파이팅했던 반대편 나라는 요번 이렇게 전쟁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을까? 한번 간단하게 제가 주로 미국 분석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자 보면은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요 박스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게 했잖아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번에 한번 싸움 붙으면은 얘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대로 그냥 난타전을 벌이면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그냥 그렇게로 갈 것 같다. 침체 들어갈 것 같고 중국은 뭐 한번 해볼 만하네 이 정도일 거라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데이터로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데이터는 WTO 월드 그 세계 무역 기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볼게요. 먼저 해당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의 그 나라 GDP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 자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하는 게 무려 16%입니다. 경제 엄청난 규모죠. 캐나다도 14%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문제가 되면 그 문제 될 거잖아요. 반면 중국은 2.3%예요. 중국과 미국과 붙어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이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두 나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16, 14%인 반면 중국 2.3%다. 느껴지시죠? 그리고 자 요번에 지금 25% 추가 10%를 때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출 감소 효과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감소 효과 최악의 월스트 계산해 보니까 WTO에서 계산한 겁니다. 멕시코는 현재 수출글에 70% 정도 감소할 것 같대요. 반면에 미국, 캐나다도 한 62% 감소할 것 같대요. 반면에 중국은 한 40%.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엄청 치명타를 받는 거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제소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그 보복관세 때린 충격파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 둔화되고 물가 좀 올라가는 영향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반대편 빅3의 반대편 나라가 미국의 보복관세를 때렸을 때 직접적으로 미국의 직접적 피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일단은 미국 GDP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멕시코로 수출하는 거죠.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는 비중은 1.2%밖에 안 돼요. 반면 미국에서 캐나다 수출하는 것도 1.3%밖에 안 되고 심지어 중국을 수출하는 건 0.5예요. 미국 GDP에서. 그러면 우리 보복관세라는 게 뭐예요? 니들 나라가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도 우리 관세 때릴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나라 수출하는 미국 수출이 거의 없어요. 쉬운 말로 하면. GDP 한 1%밖에 안 돼요. 야 때려봐. 난 충격 없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빅3 국가부터 일단은 딱 전쟁을 시작했고 근데 빅3 나라의 영향은 각각 다를 것 같다. 뭐 말씀드렸지만은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충격이 클 것 같고 중국은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제 이 3개국 25% 추가 10%를 때렸을 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에서 11%로 올라간다. 왜? 빅3 국가니까. 교역 빅3니까. 11%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GDP 성장률은 한 1.2% 정도 감소할 것 같고 물가는 0.7% 정도 올라갈 거라고 연준이 추산을 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트럼프 관세대로 한 60% 가면은 어마무시하게 한 2, 3% 이상의 경제 둔화와 그리고 물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때리더라. 왜? 상대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직접 영향을 주는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때리는 거고 이렇게 때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 크더라. 특히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거 70% 이상이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와 소비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한 절반 정도가 소비재이기 때문에 요번에 세게 안 때렸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그대로 때리면은 미국도 인플레이션 영향 충격을 받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잘 가려가면 때릴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이 우려한 대로 인플레이션 영향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세게 붙으면은 디플레이션 우려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반대편 나라들이 국가별로 좀 편차가 있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충격 많이 받을 것 같고 중국은 좀 덜 받을 것 같고 반면에 보복 관세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내용이다. 아무튼 오늘 제가 빅3 국가 이제 관세 정책 시작됐는데 빅3 국가에 대한 관세를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미국의 영향 그리고 반대편 상대방의 영향 자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